인간은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편안함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독이다. 니체는 말했다. 위험하게 살아라. 너희의 배를 미지의 바다로 저어나가라. 그러나 현대인은 정반대로 살고 있다. 안전한 항구에 배를 묶어두고 파도가 칠까봐 두려워한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통찰했다. 그는 평생을 두통과 시력 저하, 위장 질환으로 고통받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인류의 사상을 바꿀 철학을 탄생시켰다. 병약한 몸으로 알프스를 홀로 걸으며 사색했고 외로움과 싸우며 글을 썼다. 그의 삶 자체가 고통과의 투쟁이었고 그 투쟁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현대 사회를 보라. 사람들은 편안한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냉난방이 완벽한 공간에서 하루를 보낸다. 걷지 않아도 되고 추위나 더위를 견딜 필요도 없으며 배고픔을 느낄 틈도 없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다. 그러나 니체는 경고했다. 이런 삶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약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편안함이 주는 달콤함에 중독되면 인간은 점점 더 나약해진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지 못한다. 추우면 난방을 켜고 더우면 냉방을 켠다. 배고프면 즉시 음식을 주문하고 심심하면 영상을 틀어놓는다. 불편함을 단 1초도 견디지 못하는 삶.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 니체는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을 말년의 인간이라고 불렀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며 위험을 피하고 안락만을 추구하는 인간. 그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심장은 뛰지만 영혼은 잠들어 있다. 편안함 속에서 서서히 부패해가는 존재. 이것이 니체가 본 현대 문명의 종착역이다. 오늘 우리는 니체의 철학을 통해 편안함이 왜 위험한지, 안락함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함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사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다. 편안함이 왜 위험한가? 니체는 말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의 역설은 명확하다. 고통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는 것이다. 근육을 키우려면 근육을 찢어야 한다.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고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고통이 근육을 성장시킨다.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있기만 하면 근육은 위축되고 약해진다. 정신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지 않고 쉬운 것만 선택하면 사고력이 퇴화한다. 복잡한 책 대신 짧은 영상만 보고 깊은 대화 대신 표면적인 채팅만 하면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진다. 현대인은 불편함을 병적으로 회피한다. 조금만 배고파도 참지 못하고 조금만 피곤해도 쉬려고 한다. 추우면 바로 난방을 켜고 더우면 즉시 냉방을 켠다. 이렇게 모든 불편함을 제거하며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내성은 점점 약해진다. 예전 사람들은 혹한과 혹서를 견뎌냈다. 배고픔을 참았고 고된 노동을 했다. 그들은 강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강했다. 현대인은 어떤가? 에어컨 없이는 여름을 견디지 못하고 난방 없이는 겨울을 나지 못한다. 한 끼를 걸으면 힘들어하고 조금만 걸어도 택시를 부른다. 이것이 진보인가 퇴보인가? 니체는 초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초인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다. 안락함을 거부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하는 인간이다. 초인은 편안한 삶을 경멸한다. 왜냐하면 편안함 속에서는 위대함이 탄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역사를 보라.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중 편안한 삶을 산 사람이 있는가? 베토벤은 청각을 잃은 상태에서 9번 교향곡을 작곡했다. 스티븐 호킹은 전신마비 상태에서 우주의 비밀을 밝혀냈다. 빈센트 반 고흐는 가난과 정신병에 시달리며 걸작을 그렸다. 그들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고통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현대 사회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약속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월급을 받아 아파트 대출을 갚고 노후를 준비하면 된다고 가르친다. 이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니체는 묻는다. 그것이 정말 삶인가? 아니면 그저 생존일 뿐인가? 삶과 생존은 다르다. 동물도 생존한다. 먹고 자고 번식한다.
하지만 그것을 삶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인간의 삶은 생존 이상이어야 한다. 창조해야 하고 도전해야 하며 자신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러나 편안함에 안주하는 순간 인간은 생존하는 동물로 전락한다. 니체는 수동적인 삶을 경멸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간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직장을 구하며 관습이 정한 대로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니체는 이런 삶을 낙타의 삶이라고 불렀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넌다. 묵묵히 참고 견디며 주인이 정한 길을 간다. 현대인도 마찬가지다. 사회가 지워준 짐을 지고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간다. 의문을 품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며 순종한다. 그러나 니체는 말한다. 낙타에서 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사자는 자유를 위해 싸운다. 기존의 가치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다. 사회가 정한 규칙에 맞서 싸우고 관습이라는 족쇄를 부순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시작이다. 현대 사회는 사람들을 낙타로 만든다. 순종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통제하기 쉬운 인간으로 만든다. 교육 시스템은 창의성을 죽이고 규격화된 인간을 생산한다. 직장은 개성을 억압하고 조직의 톱니바퀴가 되기를 요구한다. 미디어는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욕망을 주입한다. 결국 모두가 비슷한 삶을 살게 된다. 편안함이 주는 또 다른 독은 권태다. 니체는 권태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태 중 하나로 보았다. 고통은 적어도 살아있다는 증거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권태는 다르다. 권태는 삶에 대한 무감각이다. 아무것도 흥미롭지 않고 아무것도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는 상태. 이것이야말로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상태다. 현대인은 권태에 시달린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지루하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고 일을 하고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영상을 보다가 잠든다. 다음 날도 똑같고 그 다음 날도 똑같다. 주말이 되면 무엇을 할까? 늦잠을 자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본다. 이것이 휴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월요일이 되면 더 피곤하다. 주말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피곤할까? 육체가 피곤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피곤한 것이다.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권태로운 시간은 회복이 아니라 소모다. 니체는 말했다. 인간에게는 목표가 필요하다고.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목표가 필요하다고. 목표 없는 삶은 방향 없는 배와 같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떠밀려 다닐 뿐이다. 현대인의 삶이 바로 그렇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른다. 그저 남들이 사는 대로 살아간다. 니체는 영혼의 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사는 이 삶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똑같은 하루를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면 견딜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할 것이다. 똑같은 출근, 똑같은 업무, 똑같은 저녁, 똑같은 주말을 영원히 반복한다는 것은 지옥이다. 그러나 니체는 이것을 시험으로 사용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될 가치가 없다면 당신은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니체 자신의 삶을 보라. 병약한 몸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 외로웠고 가난했으며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긍정했다. 만약 똑같은 삶을 다시 살아야 한다 해도 기꺼이 살겠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의미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혼의 길을 견딜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반복할 가치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매일 소파에 누워 영상을 보는 삶을 영원히 반복한다면 그것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당연히 저주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삶을 바꿔야 한다. 영원히 반복해도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삶은 편안하지 않다. 도전으로 가득하고 고통도 있으며 실패도 경험한다. 하지만 그 삶은 살아있는 삶이다. 심장이 뛰고 피가 끓으며 영혼이 깨어있는 삶이다. 니체가 추구한 것이 바로 이런 삶이다. 안락함의 또 다른 문제는 의존성이다.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게 된다. 에어컨에 익숙해지면 자연 온도를 견디지 못한다. 배달 음식에 익숙해지면 직접 요리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진다. 자동차에 익숙해지면 걷는 것이 고통스럽다.
이렇게 편리함은 의존성을 만들고 의존성은 자유를 앗아간다. 니체가 말한 자유로운 정신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진다. 더위도 추위도 배고픔도 외로움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현대인은 너무나 많은 것에 의존한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인터넷이 끊기면 당황한다. 카페인이 없으면 집중하지 못하고 소음이 없으면 잠들지 못한다. 이렇게 의존성은 계속 늘어난다. 의존성이 늘어날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적어야 한다. 니체는 간소한 삶을 살았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고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었다. 현대 소비 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필요를 만들어낸다. 이것을 사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광고한다. 저것이 없으면 뒤처진다고 위협한다. 사람들은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사고 쓰지도 않는 것을 모은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삶은 복잡해진다. 물건을 관리해야 하고 유지해야 하며 보호해야 한다. 결국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물건의 노예가 된다. 니체는 말했다. 소유물이 너를 소유한다고. 많이 가질수록 자유롭지 못하다. 진정한 부는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현대인은 이 진리를 잊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불행해진다. 왜냐하면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편안함은 중독성이 있다. 조금 편해지면 더 편해지고 싶어진다. 끝이 없다. 이 욕망의 사슬에 묶인 채 평생을 허비한다. 니체는 힘의 의지를 말했다. 모든 생명은 더 강해지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식물은 햇빛을 향해 자라고 동물은 더 나은 사냥감을 찾아 진화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본질은 자신을 극복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의지다. 그러나 편안함은 이 의지를 죽인다. 안락한 환경에서는 강해질 필요가 없다. 노력할 이유가 없다. 도전할 동기가 사라진다. 결국 힘의 의지는 잠들고 인간은 퇴화한다. 동물원의 동물을 보라. 야생에서는 강인하고 민첩했던 동물들이 동물원에서는 무기력하고 둔해진다. 먹이를 사냥할 필요가 없고 천적을 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제공되는 환경에서 동물은 야생성을 잃는다. 현대사회는 인간의 동물원이다. 모든 것이 제공되고 모든 위험이 제거된 환경. 사람들은 안전하고 편안하지만 동시에 무기력하고 무의미하다. 니체는 이것을 우려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약해진다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능력은 퇴화한다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지도 앱이 있어서 길을 찾는 능력을 잃었다. 계산기가 있어서 암산을 못한다. 자동차가 있어서 걷지 않는다. 기술이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날수록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줄어든다. 이것이 진보인가 퇴보인가? 니체는 자기 극복을 강조했다. 어제의 자신을 오늘 넘어서야 한다. 오늘의 자신을 내일 뛰어넘어야 한다.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가 삶의 본질이다. 정체는 곧 죽음이다. 그러나 편안한 삶에서는 자기 극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산다. 1년 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고 1년 후도 지금과 같을 것이다. 이것은 삶이 아니라 시간의 낭비다. 심장은 뛰지만 성장하지 않는다. 숨은 쉬지만 살아있지 않다. 니체가 말한 말년의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니체는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 위험하게 살아라. 도전하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편안함을 거부하라. 이것이 니체가 제시하는 삶의 방식이다. 위험하게 산다는 것은 무모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라는 것이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는 것이다. 실패할 수도 있는 일을 시도하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안전한 선택만 한다. 확실한 것만 추구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에서는 위대함이 나오지 않는다. 위대한 업적은 모두 위험을 감수한 결과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도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이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것도 수천 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것도 기존 물리학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안전한 길을 거부했다.
위험한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평범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평범한 사람은 안전을 추구하고 위대한 사람은 위험을 감수한다. 평범한 사람은 편안함을 원하고 위대한 사람은 도전을 원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니체는 고통을 긍정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고통 속에서 인간은 성장한다. 고통이 없는 삶은 의미도 없다. 쉽게 얻은 것은 가치가 없다. 피땀 흘려 얻은 것만이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 운동을 보라. 근육통 없이 근육을 키울 수 없다. 땀 흘리지 않고 체력을 키울 수 없다. 고통을 피하면 결과도 없다. 학문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책을 읽고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고통을 거치지 않으면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 쉬운 것만 읽고 간단한 것만 공부하면 피상적인 지식만 얻는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갈등 없는 관계는 깊이가 없다. 서로 부딪히고 상처받으면서 진정한 이해가 생긴다. 편안하기만 한 관계는 표면적일 뿐이다. 현대인은 고통을 회피한다. 조금만 힘들면 포기한다. 조금만 어려우면 다른 쉬운 것을 찾는다. 이렇게 고통을 피하며 살다 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니체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그 고통을 저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에 감사했다. 고통이 그를 철학자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건강했다면 니체는 평범한 학자로 살았을 것이다. 고통이 그를 깊은 사색으로 이끌었고 독창적인 사상을 만들어냈다. 니체는 영혼의 기의 사상에서 모든 순간을 긍정하라고 말한다. 좋은 순간만이 아니라 나쁜 순간도 긍정하라고. 고통의 순간도 실패의 순간도 모두 당신의 삶의 일부다. 그것들을 거부하면 당신의 삶 전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고통을 피하려는 것은 삶을 피하려는 것과 같다. 니체는 말했다. 인생은 고통과 기쁨이 섞여 있는 것이다. 고통만 제거하고 기쁨만 남길 수는 없다. 둘은 하나의 동전의 양면이다.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도 느낄 수 없다. 편안함만 추구하는 삶에서는 깊은 만족도 없다. 왜냐하면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산을 오르는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정상에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굶주림을 겪은 사람만이 음식의 진정한 맛을 안다. 추위를 견딘 사람만이 따뜻함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고통이 없으면 기쁨도 무뎌진다. 모든 것이 편안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현대인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편안함 속에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이다. 니체는 극단을 추구했다.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기쁨. 그 사이를 오가는 삶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이다. 중간만 있는 삶은 지루하다. 기복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 니체 자신의 삶이 바로 그랬다. 극단적인 고통과 극단적인 창조의 기쁨을 오갔다. 니체는 고독을 중요하게 여겼다. 진정한 창조는 고독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군중 속에서는 독창적인 사상이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군중은 평균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이다. 독창적이려면 홀로 있어야 한다. 홀로 생각하고 홀로 판단해야 한다. 현대인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으려 한다. 스마트폰으로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고 소셜미디어를 확인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나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고 유행을 따라가며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지 못한다. 니체는 알프스산을 홀로 걸으며 사색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신과 대면했다. 그 고독 속에서 위대한 사상이 탄생했다. 초인, 영혼의 기, 힘의 의지 같은 개념들은 모두 고독한 사색의 산물이다. 군중 속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생각들이다. 당신도 고독해져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스마트폰을 끄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고 오직 자신과만 마주해야 한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니체는 운명이를 말했다. 아모르 파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니체 자신이 그랬다.
병약한 몸, 가난, 외로움, 오해를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만약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해도 거부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바로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불평한다. 환경을 탓하고 운을 탓하며 타인을 탓한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탓이고 사회 탓이며 시대 탓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스스로를 희생자로 만들 뿐이다. 니체는 말한다. 운명을 탓하지 말고 운명을 만들어라.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 희생자가 되지 말고 창조자가 되어라. 환경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규정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의 여지는 있다. 완전히 무력한 상황은 없다. 비록 작은 선택이라도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만든다. 니체는 유배지에서도 창조했다. 정신병원에 수용되기 전까지 글을 썼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진정한 강인함이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다. 니체는 가치의 전복을 주장했다. 기존의 가치를 의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라고 말했다. 사회가 좋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좋은가?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추구할 가치가 있는가? 니체는 의심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치가 허상임을 발견했다.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안락함도 마찬가지다. 정말 안락함이 최고의 가치인가? 편안함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니체는 아니라고 답한다. 안락함은 표면적인 만족만 줄 뿐 깊은 의미를 주지 못한다. 진정한 만족은 자기 극복에서 온다. 어제의 자신을 넘어섰을 때의 성취감,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의 자부심,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현대사회의 성공 개념도 의심해야 한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넓은 아파트, 이것이 정말 성공인가? 니체는 아니라고 말한다. 진정한 성공은 자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다. 남들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정한 성공을 추구한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얻으려 애쓴다. 그러나 그것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니체는 말한다. 너 자신이 되어라. 다른 누구도 아닌 너 자신이 되어라.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니체는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을 구분했다. 주인 도덕은 강자의 윤리다. 스스로 가치를 만들고 스스로 판단한다. 좋고 나쁨을 자신이 정한다. 반면 노예 도덕은 약자의 윤리다.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고 사회의 규칙을 따른다. 선과 악을 남이 정해준다. 현대인은 대부분 노예 도덕을 따른다. 사회가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믿고 사회가 나쁘다고 하는 것을 나쁘다고 믿는다. 자신만의 판단이 없다. 니체는 주인 도덕으로 살아라고 말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라.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마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도 노예 도덕이다. 고통을 피하고 안락을 추구하는 것은 약자의 태도다. 강자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자신을 시험한다. 한계에 도전하고 자신을 극복한다. 이것이 주인의 태도다. 당신은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노예로 살고 있는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 있는가? 편안한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려워도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라. 니체는 교육 시스템을 비판했다. 현대 교육은 순종적인 인간을 만든다고 보았다. 창의성을 죽이고 획일성을 주입한다. 모두를 똑같은 틀에 맞추려 한다. 학생들은 질문하지 않고 암기한다.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비판하지 않고 따른다. 이렇게 키워진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을 잃는다. 시키는 대로만 하고 정해진 길만 간다. 니체가 꿈꾼 초인과는 정반대다. 초인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창조한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길을 만든다. 이런 인간을 키우려면 교육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통제하기 쉬운 인간을 원한다. 니체는 혼자 공부했다. 정규 교육 과정을 신뢰하지 않았다.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했다. 그 결과 독창적인 철학을 만들어냈다. 만약 그가 정해진 커리큘럼만 따랐다면
평범한 학자가 되었을 것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정해진 길만 가지 마라.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마라.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라. 실패할 수도 있다. 길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다. 남의 길을 가면 남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신의 길을 가야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다. 니체는 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신만이 아니라 몸도 중요하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현대인은 몸을 방치한다. 하루 종일 앉아있고 운동하지 않으며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서 정신 건강을 걱정한다. 그러나 몸과 정신은 분리되지 않는다. 몸이 약하면 정신도 약해진다. 니체는 병약했지만 최선을 다해 몸을 관리했다. 매일 산책했고 적절한 식사를 했다. 자신의 몸을 잘 알았고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창조할 수 있었다. 현대인은 몸을 학대한다. 야근하고 수면을 줄이며 스트레스를 방치한다.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무너진다. 30대에는 견딜 수 있지만 40대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때는 이미 늦다. 몸은 정직하다. 학대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니체는 말했다. 몸의 소리를 들어라. 몸이 원하는 것을 주고 몸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라. 이것이 지혜다. 현대의학은 몸을 기계처럼 다룬다. 고장나면 고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몸은 기계가 아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다.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 니체는 춤을 즐겼다.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다. 춤은 삶의 긍정이다. 몸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행위다. 현대인은 춤을 잃었다. 정적으로만 산다. 앉아서 일하고 앉아서 쉬며 앉아서 이동한다. 몸을 쓸 일이 없다. 그래서 몸이 죽어간다. 니체는 말했다. 춤추지 못하는 자를 믿지 마라. 춤은 자유의 표현이다. 몸의 기쁨이다. 춤출 수 없다는 것은 살아있지 않다는 뜻이다. 당신은 춤출 수 있는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가? 아니면 의자에 묶여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보라. 편안함이 당신을 죽이고 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 심장은 뛰지만 살아있지 않다. 숨은 쉬지만 생동하지 않는다. 이것이 니체가 본 현대인의 비극이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 편안함을 거부하고 도전을 선택하라. 안락함을 버리고 성장을 택하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통 속에서 강해져라. 니체는 말했다. 위험하게 살아라. 너희의 배를 미지의 바다로 저어나가라. 이 말을 따르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라. 폭풍을 두려워하지 마라. 파도에 맞서 싸워라.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다. 니체의 삶을 기억하라. 그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위대한 철학을 남겼다. 편안함을 추구했다면 니체는 없었을 것이다. 고통이 그를 만들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편안함 속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위대함은 고통에서 나온다. 의미는 도전에서 나온다. 성장은 한계를 넘을 때 일어난다. 이것을 잊지 마라. 니체는 초인을 꿈꾸었다. 스스로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인간. 당신도 초인이 될 수 있다. 아니,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정체되고 퇴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진화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아침 일찍 일어나라. 찬물로 샤워하라. 어려운 책을 읽어라. 힘든 운동을 하라. 불편한 대화를 시도하라. 실패할 수도 있는 일에 도전하라.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을 바꾼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대신 성장을 선택하라. 쉬운 길 대신 의미 있는 길을 가라. 안전 대신 위험을 택하라. 니체는 영혼의 길을 말했다. 이 삶을 영원히 반복할 수 있는가? 지금 사는 이 삶을 영원히 반복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지금 바꿔야 한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꿔야 한다. 니체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라. 되어라, 너 자신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 되어라. 사회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라. 편안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라. 안전한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니체가 전하는 메시지다.
편안함 속에서 무너지지 마라. 안락함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일어나 싸워라.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며 운명과 싸워라. 그 싸움 속에서 진정한 당신이 탄생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불을 지피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나눠주세요.